가는 차를 막았다. 이유인즉슨 안 보내긴 왜 물건이 몇 개 남아가지고 내일 보내야 되니까. 이곳에선 속도전 버금가는 것이 물량 공세전이다 보니 빠짐없이 제갈길 찾아주는 일도 만만치는 않단다. 물류센터에 아침 해가 뜨면 속도전쟁 제2차전이 벌어진다. 서울 지역으로 나갈 물품들이 감사히 분류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차에 오르는 것. 이때 싣는 규칙이 따로 있다. 여기랑 중간쯤이요. 저 앞에는 첫 짐. 한동인데 코스가 있잖아요. 세 갈래로 나눠갖고 못 찾으면 또 배달을 아예 못 하니까. 크기 다른 박스들을 퍼즐 맞추듯 싣는 것은 경험으로 얻은 이들만의 노하우. 딱 보잖아요. 박스 사이즈 보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넘쳐나는 택배량에 결국 엉덩이도 디밀지 못하는 배달물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왜요? 못 실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는 일. 결국 있는 힘껏 자물쇠 걸어 잠그고 작은 짐들에겐 기꺼이 조수석을 허락했다. 작은 거나 섞이면 못 찾아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속전속결 야간 작업 덕분에 배달의 생명인 신속함 갖추고 오늘 손님 맞으러 출발한다. 시간과의 실랑이가 어디 지상에만 있을까? 드넓은 하늘을 그라운드 삼아 불철주야 시간 싸움을 벌이는 이들도 있었으니 발목을 다쳤답니다. 주차를 하다가 신속하게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악 인명 구조는 산불과 더불어서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사건. 일단 레이더망에 신고 현장이 포착되면 대원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보공 낙하를 시도하는데 부상자는 겨울산 등산객. 한눈에 봐도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이 엄동설 안에 흙바닥 빌려 앉은 사연 물었더니 예. 등산 중에 버티져갖고 굴렀어요. 굴렀어요? 예. 신속한 응급처치야말로 부상자의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 우선 다친 발을 보호할 도구부터 투입됐다. 공기 부목입니다. 예. 부목 가득 입바람을 불어넣어서 최대한 외부로부터 작은 압력도 받지 않도록 하고 사고의 충격과 겨울 추위로 통증이 2배가 될 것을 감안해 온몸까지 보호해줄 겨울 전용 들것이 동원됐다. 지금 동절기라 등산객들이 보온 장비를 갖추지 않고 등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환자를 이송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면 이번엔 하늘에서 대기 중이던 헬기가 타이밍 맞춰 다시 한번 출동. 들것을 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땅에서 수십 미터 상공으로 부상자를 운반하는 일인 만큼 헬기와 대원 간의 호흡은 스피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데 1분 1초를 다툰 발빠른 움직임 덕에 오늘 임무도 무사히 완수했다. 환자들을 살렸다는 거, 살려가지고 나중에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고공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물속에서 스피드 전쟁이 펼쳐진다는 곳. 이른 아침부터 부두가 들썩인다. 수중 작업하러 나왔어요. 예, 수중 바다 밑에 수구를 분해. 수중 작업한다더니 난데없이 등장한 정체불명의 기계.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니 수중 CCTV입니다. 위에서 작업 지시도 하고 물 밑에 현재 상황을 항상 위에서 상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속 작업 전초전 한번 요란하니 이것이 바로 빠른 작업을 위한 최첨단 도움이란 말씀.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뭐 이상이 있는데 그러나 정작 물속 작업은 사람의 손기술을 따라올 재간이 없는 탓에 얼음물 입수도 감소해야 한다. 4도 정도 나온답니다. 제일 추울 때입니다. 지금. 안정감 있는 작업을 위해 납벨트로 무게중심 단단히 잡아주고 여기에 또 하나 공기통까지 동원되는데 바로 이 공기통의 유효 시간이 잠수부들의 작업 시간이다. 1시간이게. 주어진 1시간 동안 마쳐야 하는 오늘의 업무는 고기잡이 배 프로펠러를 분해 조립하는 일. 일단 잠수부가 바닷물로 들어가 선박의 프로펠러 상태를 살펴보면 물 밖에선 수중 CCTV를 통해 수륙간의 실시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잠수부 전용 수레에 장비 실어 내려보내면 시간과의 전쟁에 추위와의 싸움도 시작됐다. 어때요? 추워요. 추워요? 예. 수중 공사가 가능한 베테랑 잠수부들은 몸소 익힌 현장 경력만도 기본이 10년 이상. 때문에 물속에서도 지상 못지않은 손놀림의 속도를 자랑하는데 예, 프로펠러 빠졌다. 마침내 선박에서 프로펠러를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오랜 바다 생활로 인해 곳곳이 닳고 녹슨 상태. 다행히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하단다. 이제 전면을 여기 매끈하게 닦아갖고 손 끓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수리를 마친 프로펠러를 원상복구해 놓는 일도 당연 잠수부들의 목. 이때에는 작업 막바지에 다다라서 아예 초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20초는 저 안에 설치하는 시간이 20초입니다.
아슬아슬한 시간 싸움 끝에 프로펠러를 조립하는데도 성공! 이처럼 짧은 시간에는 그것도 선착장에서 즉석으로 선박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스피드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경쟁력! 그만큼 인기 또한 식을 줄 모르니 오늘도 과감히 시간 싸움에 승부수를 던졌다. 잘 되셨어요? 잘 됐습니다. 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잠수사도 안 피곤하고 저희들도 뭐 일의 능률도 있고 고기도 많이 잡고 하면 뭐 그때처럼 좀 뿌듯하죠. 강원도 춘천 건장한 남성들이 산으로 모였다. 시간까지 전쟁하러 왔습니다. 시간까지 전쟁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벌목 작업하러 왔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되고 죽은 나무들을 솎아베기하는 현장이 나는데 나무가 우거지기 전인 이맘때가 솎아베기를 하기에 최적격.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 중이란다. 벌목 본수는 대략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게 톱 한 10대가 그 40일 정도? 특히 벌목은 나무의 기울기와 풍량, 풍속의 영향까지 받는 까다로운 작업. 그렇습니까? 아 중간에요? 꼬부라지면서 이쪽으로 폈으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약간 쏠려 있죠. 나무 올라간다! 비키세요 먼저! 카메라도 비키세요! 무려 25m짜리 나무를 단 한 번에 정확한 방향으로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톱질 한 번에도 여간 내공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나무가 넘어가는 그 상처를 제대로 공략해야 이처럼 시원시원한 벌목 현장을 볼 수 있다는 말씀. 벌목이 신속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웃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놓은 나무는 산초 입으로 끌고 내려가서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조제 작업. 말 그대로 벌도한 나무를 규격에 맞게 잘라서 잘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나름의 규칙은 있다. 숙제가 진 나무는 산업용재로 들어가고요. 이 통직하고 고든 나무는 제재소인 용재로 들어갑니다. 이게 벌목을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나무는 거진 없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벌목공들의 발바른 노고가 만나 상승 효과는 무한대다. 뭐 경쟁력이고 돈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벌도에서부터 조제, 그다음에 집재, 그다음에 일정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쌓는 것까지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돼야 됩니다. 시간 홈스 현장의 마지막 그라운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남 진해의 한 조선소.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에 정체불명의 대형 차량이 등장했다. 운전석조차 찾기 힘든 이곳에 이름을 물었더니 트랜스포터라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많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100개는 좋긴 없는 바퀴수의 슈퍼급을 자랑하는 풍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본인 최고의 두세 배에 달하는 대형 블록을 옮기고 다닌다는 것이다. 워낙 초대형을 자랑하다 보니 트랜스포터가 떴다 하면 덩달아 나타나는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대 이름은 신호수. 운전자가 보수 시야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그러면 보통 기사 1명, 신호수 3명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한 작업을 위해 이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별난 언어도 생겼다. 4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0여 가지? 최고로 기본적인 수신호는 앞으로 와라, 뒤로 가라, 엉덩이 부분만 사용하라, 엉덩이 옆으로 치갖고 뒤로 돌려라. 대형 선박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제 시간을 놓치는 날엔 그야말로 대형 사고. 시간을 엄수를 안 하게 되면은 다른 팀 간에 물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블록을 갖다가 그때 제 시간에 이동을 해줘야지만이 그 상황에 맞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스케일부터 남다른 조선소에는 시간 싸움의 현장 또한 초대형의 초특급. 이 블록 지금 턴오버 할 겁니다. 모든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 자, 목적 빠르게. 어디로 구성해줄까요? 저 케빈, 저 위에 케빈하고. 특히 공중에 매달린 이곳은 작업 완성의 1등 공신. 높이가 무려 76m에 조종실 가는 데만도 10분은 좋게 걸린다고. 원래 앞에 운전실입니다, 이게. 아찔한 공중섬에 앉아 수백 톤 블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높은데? 예, 항상 일상생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공 생활도 벌써 13년째.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이제는 간이 침대에 웬만한 세간까지 갖춰놓고 그만의 공중 미니 원룸을 마련했다. 간단하게. 전혀 무슨 없죠. 항상 일상의 일이니까 편안하죠. 이들이 있어 오늘도 시간 홈스 현장은 이상무.
합재 및 피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선박을 발주한 대부분의 선주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을